대들면 네 부모까지 잡아다가 무인도로 보낼 수도 있어 라는 식의 말까지 듣고 아무 말 하지 못했던 사람이 윤일병이었습니다. 우린 이런 게 사건화가 되고 끝내는 사망을 하고 나서야 그 상황을 알고 있을 정도로 사실 군이 이제서야 조금씩 대중에게 공개되고 그런 것들 군 자체 내에서 뷰를 잡아나가는 과정이고, 그런 것처럼 우리는 군 내에 있었던 덮여져 있었던 이야기를 많이 알고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한 개인의 이야기로 계속 이슈화할 것이 아니라 이런 걸 계기로 군도 바뀌고 또 우리 국민도 바뀌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이걸 가지고 자꾸 이슈화해 나가는 것보다는 지금 되게 중요한 게 대한민국의 군은 바뀌어야 되고 대한민국의 국민도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또 북핵 실험이 성공하는 이런 와중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장관님, 요걸 한번 봐주세요. 북이 5차 핵실험까지 성공했습니다. 그렇죠? SLBM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은 무슨 걱정을 하냐면 북핵은 남쪽을 향해 터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에 대비하는 대비 태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핵실험에 성공했다는데, 그리고 그게 자꾸 커져간다는데, 북을 핵 보유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핵실험이 성공했는데 우리 국민은 불안하기 짝이 없는데 1.7km 내에 모든 건물은 붕괴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2km 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망한다는 거 아닙니까? 반경 5km 내에 피해는 엄청나게 심각하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북핵 실험, 북의 도발에 대비한 국방 대책을 세워야 함과 동시에 대국민 안전 피해 대책도 세워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시점에 저희가 그 발언이 긴가 아닌가 이런 얘기보다는 이제 좀 더 큰 부분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연 국방부 장관님, 이렇게 핵 피격 시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대비 태세는 갖추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답변이 뭐라고 왔냐면 국민안전처와 함께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언제까지 계속 대책을 세울 건가요? 우리 국민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의 핵 공격 시의 피해는 군은 이제 군 자체의 여러 가지 보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고, 국가 차원에서는 이제 민방위나 이런 민방위로 대책을 세울 수가 있어요? 통해서 군이 국민을 이렇게 통제하거나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도. 그래서 이제 국가 차원에서 대피 시설이라든지 북핵이 터진다고 혹시 가정을 하는데 거기를 군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평상시에 이제 대응을 함에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고 정부 싶은 차원의 말씀은 노력이 우리는 실제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 이 위험에 처해 있는 대국민 대책들이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안전처, 국방 같이 해야죠. 핵 부분의 이야기가 있는데 당연히 핵은 터지지 말아야 합니다. 억제해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킬체인이든 KAMD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에 대한 대책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여든 야든 정치권이든 국방부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에 대한 대책을 국민안전처가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마시고요. 좀 더 국민이 다가오는 대안들을 만들어 주실 걸 촉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성주 골프장으로 선정했을 때 국방부의 답변이 지역 주민에 따라 성주 골프장으로 선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주군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세 개의 민유지 부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 결과. 그러면 이제 성주 지역 주민의 뜻에 따라 성주 골프장으로 선정을 했는데 김천 시민, 또 성주 시민, 원불교 이쪽이 전부 다 와서 상경 집회까지 했어요. 그럼 이분들의 주민의 뜻은 어떻게 할 건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절해 나가는 조절 능력들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뜻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안도 만드셔야 될 거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분들의 그런, 뭐, 요구사항,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의 기회를 통해서 이해시킬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경청할 부분도 있고, 뭐, 그런 노력을 지금까지도 기울여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지껏 오늘은 종합국감이기 때문에 질의했던 내용을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마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지껏 질의를 했는데 그에 대한 답이 그 사이에 해결 안 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병무청장님 옆에 계시지만 국방부에서는 그 군 정원을 늘릴 부분, 정원을 채워야 하는 걸 촉구하고, 그래서 병무청에서는 더 많은 인원을 징집해야 하고, 그런데 현역 공무 부적합자는 계속 늘어나고, 그러면서 군의 어려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두 분이 좀 조율하셨습니까? 계속, 예, 그 문제는 국방부 실무자와 함께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준비를 해서 곧 아마 보고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위 국감에서 계속 제기된 내용이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국방부 장관님? 예. 병무청과 국방부가 같이 그 부분을 조율해서 2023년에 우리 숫자가 줄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때 가서 대책하더라도 지금 해야 하는 대책은 우리가 국방위 국감에서 계속 질의한 부분은 좀 해결책을 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은 제가 이제 여성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여군 관련한 육군, 해군, 공군, 여군 용모 규정, 제가 해군 때도 말씀드려서 청순하게 화장한다, 뭐 이런 거는 고친다고 해군 참모총장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육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도하게 사회의 유행을 따르는 것을 금한다. 공군은 선정적인 색상은 피해라. 이런 표현은 굳이 용모 규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둘 필요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셔서 손질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 PX에서 의류 품목이 56개 정도 됩니다. PX에서 의류 품목이. 우리 병사들을 위한 의류 품목인데요. 여기에 여군을 위한 의류 품목은 스타킹 2종류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군을 위한 의류 품목도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저희가 생각했더니 그에 대한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 여군 1만 명 시대를 넘어섰잖아요. 그래서 여군들의 그 의견을 수렴해서 뭐 제가 단순한 예로 이야기를 하지만 PX의 취급 품목, 여군들을 위한 품목들이 어떤 게 필요하고 그것들에 대한 대안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지휘부가 남녀 같이 공존하는 양성평등의 입장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생각도 못했다고 하니까 사실 답변이 황당하긴 하지만 제기하면서 그걸 고쳐줄 것을 요구합니다. 예.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 한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요. 우리 여군은 아이 출산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있는 여군에게 숙소 배정의 우선권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이 출산을 위한 산부인과 주변에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어린이집 대기자 수가 약 3,000명가량 되더라고요. 당장 일을 해야 되는 여군 엄마에게는 사실 어린이집 대기자 수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부담으로 오는데요. 국가 예산이 좀 들어가긴 해야 되겠지만 그 대기자 수를 줄일 수 있게 대책을 좀 만들어주면 여군들이 나라의 일을 하는데 공무하는데 훨씬 더 편안할 거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네, 서영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주질이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종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입니다.
저도 원래 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김재동 씨 사건에 있어서 실체적 진실이 뭐냐? 그런데 지금 영창 갔냐 안 갔냐 이거 하나로 집중이 되는데 그 대략 사건이 일어난 시점은 1994년 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때 이군 사령부에 그 부인이 참석한 파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은 혹시 조사하셨습니까? 제가 그런 사항은 뭐 저는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어떤 파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아직은 우리가 당사자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고 그랬을 때 이게 이제 군의 명예훼손이라고 한다면 이군 사령관이나 그 부인께서 이거는 본인들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는 항의를 국방부에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명예훼손이라는 건 제3자가 아니라 당사자가 하는 친고죄인데 여기서 명예훼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당사자가 누굽니까? 저희가 뭐 명예훼손이라고 제가 얘기한 바가 없고요. 군이 뭐 그걸 명예훼손이라고 해서 뭐 지금까지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이후에도 이런 사건과 유사하게 현역 병사가 어떤 그 군인이나 군인 가족의 사적인 행사에 동원되는 사례가 있는지 여부도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그러한 사례는 과거에 뭐 간혹 있어 와서 우리들이 경계하는 사안입니다. 매우 명예롭지 못한 대목이죠. 그런 사례가 있다면은. 그렇습니다. 예. 2013년에 그 해군 저도 작전 시설입니다, 여기. 여기에서 해군 부인들의 파티가 있었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뭐 공개했어요. 법사위에서도 또 그런 예, 해군 얘기가 총장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파티의 사회는 누가 봤습니까? 정원 장교가. 허허, 이거 참 점입가경이에요, 점입가경.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그 사진에 보니까 현역 간부들이 많이 나오던데 병사들이 서빙도 했죠? 병사 2명이 있었어요. 마이크 좀 켜주세요. 이거 왜 안 나옵니까? 예.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도 이제는 저기 방위병이 아니라 장교가 동원돼가지고 이런 파티의 사회를 보고 여러 가지 민망한 장면이 나오던데 이게 명예로운 짓입니까? 사과하셨어요? 총장님. 제가 국정감사하면서 사과를 드렸습니다. 자, 진짜 명예가 뭡니까? 진짜 명예는 이런 짓을 하지 않는 그런 군이 명예입니다. 오늘날 많은 군에서의 이 고위 장성들의 명예가 부하로부터 존중과 신뢰라는 그 본질을 벗어나서 마치 자신이 가진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명예라면 이것은 명예가 아닙니다. 진정한 명예의 본질을 이제는 찾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김재동 사건으로 소모적인 논쟁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앉으시고요. 김 의원님,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법사위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스럽고 죄송한 일이다. 예, 저기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자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그 당시 상황을 다 재구성해야 완성이 됩니다. 이것은 영창 갔냐 안 갔냐는 반쪽의 진실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가 정말 군이 명예롭게 행동했는가 그 사건의 전후 과정을 다 실체적으로 복원해야 이것은 진실이라고 누구나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걸 제가 강조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말씀드릴 것은 이 성주에 새로운 부지로 이제 사드 배치가 결정이 됐는데 지금까지 이 정부가 굉장히 지탄받는 건 뭐냐 하면은 이런 걸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너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이 부분을 검증받는 부분도 절차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새로운 부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지자체뿐만 아니라 주민을 상대로 한 공청회라든가 더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주민 투표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갈등 관리 전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행된 게 뭐가 있죠? 우리가 사전에 그러한 절차를 밟을 수도 있고 사후에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사후에 그러한 절차를 계획을 했는데 환경영향 평가 결과는 공개하셨습니까? 환경영향평가. 이거는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할 상황이 아닙니다. 현재는. 알았습니다. 저기 지난번 국회 상임위 때 저한테 한미 간의 공동 검토 결과를
설명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조치가 없습니다. 뭐 아직까지도요. 자,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조치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북한 핵 문제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1994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클린턴 정부가 전쟁 직전까지 가는 상황에서 곧 임박한 파국의 위기에서 김일성 주석이 북한군 장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질문을 하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다 이길 수 있다고 답변합니다. 재차 김일성 주석이 이렇게 얘기하죠. 진짜 이길 수 있느냐? 진다면 어떻게 할 거냐? 아무도 대답을 못할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자리에서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주석님, 조선이 없으면 지구가 없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지구를 폭파시켜버리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에 김정일 위원장이 황장엽, 당시 직책은 모르겠습니다만 황장엽 씨한테 내가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준비했으니 주석님께 잘 말씀드려달라. 이런 부탁을 하죠. 그리고 3년 후에 황장엽 씨가 망명을 합니다. 북한이 오늘날 핵을 개발하고 저렇게 어떤 그 막가파식 도발을 하는 배경에 보면은 항상 막다른 골목에 처해서 이제는 더 이상 출구가 없다는 포위되어 있다는 극단의 절박성 속에서 여차하면 자폭이라도 할 수 있는 심정으로 핵미사일에 극도로 집착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항상 그 포위되어 있다는 북한, 이런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강경책이냐 온건책이냐를 두고 보수진보로 갈라져 한 25년을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도야말로 참으로 한심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강경책이나 유화책은 국가가 다 구사해야 되는 정책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가 킬체인, 또 사드 배치, 맞춤형 억제 전략 여러 가지 말폭탄을 쌓아왔습니다만은 그 전략들이 효과가 있으려면 적절한 예방 외교와 병행이 될 때, 그 외교술과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이 군사 전략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화는 없다. 시간 벌어주는 거다. 이제 곧 북한 망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동안 쏟아낸 과연 군사 전략들이 실효가 있는가? 억제의 효과를 발휘했는가? 그것은 결과가 대답을 하고 있죠. 오히려 더 고도화됐습니다. 결국은 저는 강경책이냐 유화책이냐를 논하기에 앞서서 북한이 사면이 초과인 그 포위되어 있다는 포위 심성, 즉 시즈 멘탈리티라고 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보고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핵 문제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러려면 적극적으로 예방 외교를 전개해야 된단 말이죠. 그 외교가 없으면 지금까지 얘기하신 많은 군사 전략들이 실효가 없어집니다. 오로지 군사 전략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실은 저는 실효성을 점점 상실한다고 봅니다. 그중에서 이 킬체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략이 대표적으로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어떤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금 방위사업청장 나와 계십니다만은 방위사업청 국방감독관실에서 합참에다가 정찰위성 사업을 재검토하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이게 9월입니다. 그 이유는 합참에서 제기한 정찰위성 사업이 핵심 성능이 대부분 누락돼 있고 또 사업 추진 계획도 다분히 타당성이 결여된 잘못된 개발 계획이라고 해서 의견을 낸 거거든요. 그 사이에 한민구 장관님께서는 이런 킬체인의 정찰위성 사업을 앞당기라고 또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모순된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방위사업청 감독관실 얘기대로라면은 이건 킬체인의 첫걸음이 정찰위성인데 이거 띄워봤자 킬체인은 그냥 깡통체인입니다. 제 성능 발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견제 기능을 발휘한 방사청이 정말 잘했다. 이렇게 일하시라고 감독관 만든 거거든요. 이거 돈이 어마어마하게 투입되는데 이런 킬체인을 구축해가지고 사실은 흉내는 내지만 실효가 없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거 합참과 방위사업청 간의 검토 내용은 뭡니까? 그것은 그건 뭐 방사청 방위사업 감독관의 그러한 요구 이전에도 합참에서도 최초에 만들었던 자기들이 그 구상했던 그 수준을 좀 더 높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인식들을 하고 있던 방사청은 이 사업 자체를 재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신 거예요. 여기에 지금 고속 영상 촬영이라든가 데이터 전송이라든가 다 문제가 많습니다. 고속으로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해야 실효성이 있는데 전부 실효성이 없어요. 그런 게 ROC에 누락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보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합참에서 충분히 보완을 해. 보완하다 보면 지금 아직 그 사업이 착수가 안 돼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 검토하다 보면 지연되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게 그건 이제 사실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담당하는 이제 ADD나 이런 데에서 기술적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가능한 것입니다. 추가 질의하시죠. 예. 김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들면 네 부모까지 잡아다가 무인도로 보낼 수도 있어 라는 식의 말까지 듣고 아무 말 하지 못했던 사람이 윤일병이었습니다. 우린 이런 게 사건화가 되고 끝내는 사망을 하고 나서야 그 상황을 알고 있을 정도로 사실 군이 이제서야 조금씩 대중에게 공개되고 그런 것들 군 자체 내에서 규를 잡아나가는 과정이고, 그런 것처럼 우리는 군 내에 있었던 덮여져 있었던 이야기를 많이 알고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한 개인의 이야기로 계속 이슈화할 것이 아니라 이런 걸 계기로 군도 바뀌고 또 우리 국민도 바뀌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이걸 가지고 자꾸 이슈화해 나가는 것보다는 지금 되게 중요한 게 대한민국의 군은 바뀌어야 되고 대한민국의 국민도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또 북핵 실험이 성공하는 이런 와중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장관님, 요걸 한번 봐주세요. 검토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안전처, 국방 같이 해야죠. 핵 부분의 이야기가 있는데 당연히 핵은 터지지 말아야 합니다. 억제해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킬체인이든 뭐 KAMD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에 대한 대책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여든 야든 정치권이든 국방부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에 대한 대책을 국민안전처가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마시고요. 좀 더 국민이 다가오는 대안들을 만들어 주실 걸 촉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성주 골프장으로 선정했을 때 국방부의 답변이 지역 주민에 따라 성주 골프장으로 선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주군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3개의 민유지 부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 결과. 그러면 이제 성주 지역 주민의 뜻에 따라 성주 골프장으로 선정을 했는데 김천 시민, 또 성주 시민, 원불교 이쪽이 전부 다 와서 상경 집회까지 했어요. 그럼 이분들의 주민의 뜻은 어떻게 할 건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절해 나가는 조절 능력들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뜻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안도 만드셔야 될 거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분들의 그런 뭐 요구사항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의 기회를 통해서 이해시킬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경청할 부분도 있고, 뭐 그런 노력을 지금까지도 기울여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지껏 오늘은 종합국감이기 때문에 질의했던 내용을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마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지껏 질의를 했는데 그에 대한 답이 그 사이에 해결 안 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병무청장님 옆에 계시지만 국방부에서는 그 군 정원을 늘릴 부분, 정원을 채워야 하는 걸 촉구하고, 그래서 병무청에서는 더 많은 인원을 징집해야 하고, 그런데 현역 공무 부적합자는 계속 늘어나고, 그러면서 군의 어려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두 분이 좀 조율하셨습니까? 계속, 예, 그 문제는 국방부 실무자와 함께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준비를 해서 곧 아마 보고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위 국감에서 계속 제기된 내용이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북이 5차 핵실험까지 성공했습니다. 그렇죠? SLBM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은 무슨 걱정을 하냐면 북핵은 남쪽을 향해 터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에 대비하는
대비 태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핵실험에 성공했다는데, 그리고 그게 자꾸 커져간다는데, 북을 핵 보유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핵실험이 성공했는데 우리 국민은 불안하기 짝이 없는데 1.7km 내에 모든 건물은 붕괴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2km 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망한다는 거 아닙니까? 반경 5km 내에 피해는 엄청나게 심각하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북핵 실험, 북의 도발에 대비한 국방 대책을 세워야 함과 동시에 대국민 안전 피해 대책도 세워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시점에 저희가 그 발언이 긴감 아닌가 이런 얘기보다는 이제 좀 더 큰 부분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연 국방부 장관님 이렇게 핵 피격 시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대비 태세는 갖추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답변이 뭐라고 왔냐면 국민 안전처와 함께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언제까지 계속 대책을 세울 건가요? 우리 국민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의 핵 공격 시의 피해는 군은 이제 군 자체의 여러 가지 보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고 국가 차원에서는 이제 민방위나 이런 민방위로 대책을 통해서 세울 수가 있어요? 통해서 군이 국민을 이렇게 통제하거나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도. 그래서 이제 국가 차원에서 대피 시설이라든지 북핵이 터진다고 혹시 가정을 하는데 거기를 군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평상시에 이제 대응을 함에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고 정부 싶은 차원의 말씀은 노력이 우리는 다해진다는 실제로 것입니다.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 이 위험에 처해 있는 대국민 대책들이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